안녕하세요, 장토삐입니다. 오늘은 예비고 Q&A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인문계 학교에 있었을 때 그리고 예고를 편입했을 때 그 두 학교의 장점과 그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교 앤 하루 일과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등교는 학교가 8시 반까지 반에 도착하는 게 저희 반 규칙이었고요. 그리고 아침 교문에서 선도부가 검사를 하는데 그때도 8시 반 이상에 오면 벌점을 받아요. 벌점에 관한 얘기는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등교는 8시 반까지 하고 하교는 4시 40분에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교를 한 후에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보통 학원에 이동하면 6시, 학원이 홍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6716이라는 버스를 타고 홍대로 넘어갔어요. 6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받고 11시에 집으로 이동해서 12시에 집에 도착해서 바로 씻고 자면 다음날 또 아침 5시에 기상을 해서 학교를 가는 이런 루트를 평일에는 반복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의 학교를 다니는 평일 하루 일과입니다. 두 번째, 과목 시간표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옆에 띄워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특이한 과목들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에 특이한 과목은 음악사, 앙상블, 종교 수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고에서 보지 못할 수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음악사는 음악 이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음악 이론이란 피아노를 연주할 때 쓰이는 코드, 그리고 음악 악보를 보는 법 등 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소양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피아노 스케일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모드 이렇게 다양한 코드들, 스케일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앙상블 시간은 보컬 전공과 악기 전공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원래 있던 곡을 같이 카피를 해와서 수업 시간에 실연을 해내는 수업이에요. 근데 좀 더 새롭게 바뀌거나 원래 어떤 악기들을 추가해서 만들기도 하는 이렇게 재밌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앙상블 수업이 유일하게 악기 친구들과 음악적으로 공유를 해서 같이 무대를 꾸밀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앙상블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발당댐 Saturday Night 이 노래가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 또 종교 수업이 있죠.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입시할 때에는 면접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어디 교회를 다녔는지 적어서 내는 설문지도 했었어요, 작성을.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학교에 붙고 싶은 마음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썼다는 점. 여기서 종교 수업은 저희가 종교 책이 있어요, 교과서처럼. 그래서 종교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데 사실 저는 이 수업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서 막 이렇게 엄청 챙기고 그랬던 수업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학교만의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요일에 레코딩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은 실용음악과 학생들 중에 3학년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레코딩을 통해서 아까 말한 앙상블처럼 보컬 친구들 그리고 악기 친구들이 한 노래를 커버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표현하는 수업이에요. 그날 완성이 다 되진 않고요. 한 노래를 가지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시창청음 수업이 있는데요. 시창청음은 시창은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 가창을 하는, 시창을 하는 시간이고요. 청음은 노래를 듣고 음가를 듣고 악보에다가 그 음을 그려내는, 음을 듣고 바로 표현해내는 작업을 청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시창청음 시험 따로 보고요. 음악사 시험 따로 보고 보컬 실기시험 이렇게 따로 보고 다 이렇게 실기시험이 여러가지 분류로 돼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마스터 클래스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마스터 클래스는 보컬 그리고 악기 친구들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요. 보컬 같은 경우는 실제 대학 입시시험 때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한 친구를 앞에서 노래를 시킨 다음에 그 친구가 어떤 점들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지, 무대 매너 어떤 것들이 좀 더 신경 써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컨설팅해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수요일 5교시에 예배 시간이 있는데 예배는 저희 학교 강당이 아니라 아트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트홀에 의자들이 이렇게 1층에 쫘라락 깔려있고 그 다음에 2층에도
앉을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 저희 학교 동아리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직접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와서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진짜 교회처럼 진행되는데 이때 선생님들이 각 반에 다 찾아가서 애들을 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친구들이 좀 약간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 가면 정말 신이 나는 노래들도 많이 나와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좋아서 노래 들으러 많이 갔거든요. 다음! 그리고 목요일 1, 2교시에 즉흥 연주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도 악기 그리고 보컬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보컬 같은 경우는 스캣이라고 표현하죠. 노래에 MR, 인스트를 틀어놓고 그 노래에 어울리는 멜로디 라인을 직접 짜서 보컬이 흥얼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완성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스캣을 한 다음에는 멜로디를 한 다음에 스캣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해서 멜로디를 만든 다음에 그 멜로디에 제가 직접 쓴 가사를 입혀서 원래 있던 노래 MR 반주에 제가 직접 쓴 가사와 멜로디로 새롭게 곡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수업도 해서 직접 발표도 하고 선생님께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이런 수업입니다. 다음! 목요일 6, 7교시에 전공 랩 수업이 있거든요. 이때도 보컬 그리고 악기가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보컬 같은 경우는 노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떤 노래를 너가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노래에 대한 고민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고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음! 네, 이렇게 학교 시간표 중에서 특이한 스케줄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좀 놀랐는데 그래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세 번째, 성적 관리.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대학교들이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저는 성적을 되게 많이 신경 썼었는데요. 그래도 다른 일반고들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성적이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기는 조금 쉬운 것 같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지만 공부를 안 하면은 성적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것만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많이 올린 케이스고 만약에 공부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열심히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성적이 오를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화이팅! 4번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거는 꼭 해라. 저는요 솔직하게 중학교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노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중학교 때는 공부 학교에서 하는 것만 충실하게 하시고 따로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그때는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친구들과 좋은 추억들도 만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 친구들과 요즘 얘기를 해보면 어느 때로 가장 돌아가고 싶어? 이런 얘기 해보면 다 중학교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를 조금 더 알차고 재밌게 끝내주게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화이팅! 5번 인문계 그리고 예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인문계는 일단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공부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예고보다 인문계 친구들하고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각자 성향에 맞게 자신에게 어떤 학교가 더 맞는지 곰곰이 고민해보시고 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예고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고 연기를 하고 미술을 하고 이렇게 예술 쪽으로 집중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소통이 된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업 방식과 과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하고 일반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업들이 예고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한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아리 활동. 일반고에서는 제가 보컬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배들 그리고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접촉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던 과정이 저는 일반고에서는 가장 컸던 게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만약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아리를 하는 걸 저는 강추합니다. 동아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약간 플라워? 꽃이 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할게요. 다음! 고3인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다이어리랑 일기를 매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일,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 이번 주까지 해야 할 일, 그리고 다음 달까지 해야 할 일 이렇게 시간별로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3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팁 같습니다. 다음! 모의고사는 어떤 건가요?
제가 고등학교 처음 와서 느꼈던 게 모의고사를 푸는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을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저의 그 심정이 힘들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점점 집중력도 길어가고, 원래 집중력 잘해요. 원래 집중 잘하는데 그 시간이 수학 시간, 특히 제가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 시간이 100분이다 보니까 그 100분을 견뎌내는 게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확실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일반고 때 모의고사를 한 번 풀었고 나머지는 다 예고 와서 모의고사를 풀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고에서 공부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원해서 고등학교에 가는 거다 그러면 학교 분위기가 공부 분위기 쪽으로 좀 잡혀있는 학교를 가는 거를 간절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꿈과 목표를 조금 더 정해놓고 확고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진로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런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의 나를 그리는 데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중학교 때는 조금 더 경험을 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성숙해진 면이 조금 더 고등학교 시스템에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에 졸업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장점, 저는 제일 첫 번째 장점은 이 교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서공예를 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교복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입으면 빨리 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입으면 안 질려요. 죽을 때까지 입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교복이 예쁜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급식이 솔직하게 필터링 없이 얘기할게요. 1학년, 2학년 후반까지 정말 맛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급식보다 학교 앞에 있는 컵밥집을 가자, 컵밥을 먹은 기억이 많은데, 3학년 때는 다 약간 시스템이 바뀌어서 영양사분도 바뀌고 그래서 맛이 확실히 있어졌어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 그런 급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꿈에 대한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딥하게, 깊숙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동네 친구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전공 길을 걷는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장점이 없네요. 다음, 서공예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1학년 그리고 2학년 후반 때까지는 세세한 것까지 다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를 갑니다. 근데 여기에 넥타이가 없어요. 그럼 당신 넥타이 없네요. 벌점. 이렇게 하고 벌점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교복을 두고 왔다. 그래서 체육복을 입고 가는 경우에도 벌점을 받았고요. 머리 이 정도 파마기가 있어도 풀어와. 이러고 벌점을 받았습니다. 화장 같은 경우는 직접 쫓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었지만 그 학교에 화장을 하는 친구들을 쫓아다니시면서 지우시는 그 무서운 전설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입술에서 빨간색이 나오면 벌점하고 바로 선두로 넘기고, 이런 전설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선생님들이 전혀 없어서 머리 이렇게 파마하고 염색하고 화장하고 교복 아무렇게 입고 가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좋아졌다, 후배들 학교 다니기 아주 쉽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매점 있나요? 네, 매점 있습니다. 매점에 제가 가장 최애하는 빵은 치아버터라는 빵이고요. 이 빵은 제가 중학교 매점 때부터 먹던 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점이 자주 바뀌어요. 이번 연도에도 바뀌었는데 제가 이번 연도에는 한 번밖에 가지 않았어요. 가격도 좀 오르고 좀 약간 저의 취향과는 맞지 않아서 저는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했고요. 그리고 학교 매점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만두가 좀 맛있다는 거.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만두를 먹으려고 2분 30초를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는데 그거를 먹겠다고 줄을 쫙 씁니다, 쉬는 시간에.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마지막에 줄을 서서 종이 치고 그걸 데피고 가다가 늦은 기억이 나네요. 다음,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각은 저희 학교가 8시 반까지
이게 반 지각이고요. 수업 지각이 8시 5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8시 50분 이상으로 오면 무단 지각인데 학교 교문에서는 일단 8시 반부터 지각을 잡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온 학생들은 벌점을 받고요. 제 기억에 지각이 아마 마이너스 2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점 벌점을 받고 또 50분 이상 늦었다. 그럼 무단 지각까지 더블로 받는 겁니다. 완벽한 지각 세트죠. 이걸 피해야 하죠. 그래서 지각이 15번 되면은 교내 봉사로 넘어가고 30분과 50분 사이에 그러니까 교문에서 벌점만 받고 하는 지각도 그 2점들이 쌓이다 20점이 넘으면 선도로 넘어가서 교내 봉사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벌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벌점은 일단 20점을 넘으면 거기서 경고를 해줍니다. 선도부에서 당신이 20점 넘었습니다. 벌점 까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벌점을 어떻게 지어나가냐면 깜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깜지를 한 장 그리고 반쪽 총 3쪽을 쓰면 2점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점인데 깜지 3쪽을 써서 냈다 그러면은 18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깜지 빨리 쓰는 팁이 ever, 영어로 ever를 제가 많이 써본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본 겁니다. ever를 연결해서 쓰면은 금방 끝나요. 한 7분 컷? 그래서 한쪽당 7분 컷에서 21분 컷해서 내면 되거든요. 저는 안 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를 외워서 벌점을 면제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시 한 편을 외우라고 주십니다. 근데 그거 하나 외우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20점에서 19점으로 감점시켜주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아마 다른 많은 학생들이 깜지를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깜지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을 입고 오면 마이너스 4점이고요. 이걸 제가 많이 받았어요. 마이너스 4점. 그리고 화장을 한 친구들이 걸렸을 때 마이너스 4점 받더라고요. 여기 벌점의 폭이 크기 때문에 깜지를 수시로 쓰고 다녀서 사물함에 저장해놓고 벌점이 세워지면 갖다 내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벌점을 면제하기 위해서 깜지를 교환하고 친구들끼리 대신 써주려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많은 친구들은 같이 옆에서 써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장학제도.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2학년 때 알았는데 저희 과가 4개 있잖아요. 그 과에서 제가 지금 만약에 2학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학년 3반, 4반이 실용음악과거든요. 그 실용음악과 78명 중에서 내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실기고사까지 이 3가지를 전부 합쳐서 1등 했을 때 그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장학금이 아마 학비랑 같은 금액이라고 알고 있어요. 엄청 큰 금액이죠. 130만원 정도? 근데 그 금액을 제가 받으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2학년 때 알고 나서. 근데 항상 2등을 해서 못 받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이 장학제도를 친구들이 많이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실기 잘 챙겨서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실기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희 과는 보컬 그리고 음악사, 시창청음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또 전공랩 그리고 즉흥연주, 마스터 클래스 이런 수행평가 그리고 실기 과목이 아니라 교과 과목인 막 사회문화, 한국지리, 확률과 통계 이런 것도 다 성적이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학교생활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면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화이팅! 다음!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서공회에서 똥 쌀만한 화장실. 이게 저희 남자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변기 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변기가 자주 더러워지고 학생들이 막 장난을 많이 쳐서 화장실이 좀 더러워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화장실을 제가 학교에서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깨끗하고 조용한 화장실이 딱 한 곳이 있어요. 2곳이네요. 교직원 화장실이고 2번째는 5층에 있는 조용한 화장실인데 교직원 화장실을 쓰면 벌점을 받으니까 5층 화장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5층 화장실은 칸이 3개가 있고요. 아 부끄럽다. 화장실이 3개가 있고요. 연영과 실기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침 조회 시간에 얼른 가서 하고 볼일 다 보시고 오면 누구보다 깔끔하게 조용하게 보실 수 있어요. 꿀팁입니다. 네, 이렇게 예비고 Q&A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알려드린 것 이외에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사랑해주시고 항상 영상 응원해주시고 하는 제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꼭 보답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성장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지금까지 장도삐였습니다.